안녕하십니까. 고수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고2 3월 모의고사 마지막 페이지 43번부터 45번까지 현대시 두 작품 한번 해설해 보겠습니다. 44번 문제인데요.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자연물들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 간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연결되고 변용된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자연물 A가 있고 자연물 B가 있으면 둘의 유사성이 있어서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체의 신체적 변화가 유발되고 내면의 정서로 표면적으로 됩니다. 표면화됩니다. 그리고 이 주체의 변화는 자연물의 속성에 적응한다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A하고 B하고 자연물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게 주체의 신체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내면의 정서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이 주체와 자연물의 변화는 서로 조응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윤동주의 소년이라는 시인데요. 오른쪽 왼쪽 바꾸겠습니다. 자, 오른쪽 시를 조금 확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윤동주는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하다가 돌아가셨죠. 제목은 소년입니다. 자, 화자는 나이고요. 대상이 제목에 있는 소년이 되겠죠. 여기저기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 단풍잎 또 반복됐네요. 자리마다 봄을 마련해놓고 나뭇가지 위에 하늘이 펼쳐져 있다. 하늘을 들여다보려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단풍잎이 하늘로 연결되고요. 또 하늘은 또 하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로 연결되고 또 하늘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주체의 신체 변화가 되겠네요. 따뜻한 볼을 씻어보면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납니다. 자, 그러면 파란 물감 연결됩니다. 다시 손바닥을 들여다봅니다. 손바닥이 연결됐네요. 자, 손금에 맑은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손바닥 손금 연결했고요. 맑은 강물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이 어립니다. 맑은 아름다운 연결되겠네요. 손금이 맑은 강물 연결되고 맑은 강물은 아름다운 순이가 됩니다. 소년은 황홀히 눈을 감아본다. 맑은 강물은 흘러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 얼굴이 어린다. 화자는 나고요. 대상은 소년입니다. 조금 확대할까요? 너무 작아서 조금만 크게. 여러분 알아보기 쉽게. 이건 좀 붙이겠습니다. 상황은 화자는 대상인 소년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전지적 시점에서 관찰하고 있어요. 그럼 심리는 소년이 이제 순이를 그리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와 소년의 관계는 일치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표현 보겠습니다. 단풍잎 같은 직유법이고요. 슬픈 가을이 뚝뚝 음성 상징어입니다. 떨어진다 하강적 이미지가 되고요. 단풍잎 반복이 됩니다. 봄을 마련해놓고 나뭇가지 위에 하늘이 펼쳐져 있다. 하늘 같은 거는 색채 이미지라고 합니다. 색채어는 아니고요. 하늘을 들여다보려면 눈썹에 파란 물감은 색채어가 되겠죠. 든다 그러면 니은다 라고 하죠.
현재법입니다. 현재 시제 선어머름이 니에는 사용했습니다. 따뜻한 볼 촉각적이고요. 씻어보면도 촉각적입니다.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 색채어고요. 반복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손바닥을 들여다본다. 여기 난다. 얘도 니엔이 있고요. 본다. 얘도 니엔이 있습니다. 다 현재법입니다. 다라고 하는 종결어미도 반복이 되었습니다. 다에다 네모칠게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그러면 다 이렇게 된 것은 각운이라고도 하고요. 각운은 여러분 라임입니다. 여러분 랩에서 라임. 종결어미 반복이라고 해도 됩니다. 어리 얻다가 아니라 어리 니은다니까 현재법이 되는 것이죠. 반복이 많습니다.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이 어린다. 왜 슬프냐고 했냐면 슬픈 얼굴은 이제 헤어져서 이별해서 그런가 봐요. 이별해서 그런 것입니다. 너무 진하네요. 그리고 소녀는 황홀히 눈을 감아본다. 그래도 맑은 강물이 흘러 사랑처럼 지규법. 슬픈 얼굴 줄표를 사용했고요.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이 어린다. 반복이 되었습니다. 소년이 순이를 그리워하네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반띵 하겠습니다. 좌우 바꿀게요. 시 왼쪽에 있고요. 문제 오른쪽에 있습니다. 43번 문제 현재 시제 사용했습니다. 그다음에 연세법 사용했는데요. 역동적인 건 없습니다. 연세법은 이런 거예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어. 딜리셔스. 이것처럼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여기 보세요. 자, 파란 물감, 손바닥, 맑은 강물 이렇게 연쇄하고 있죠. 근데 역동적은 움직임이 큰 액티브 그런 움직임이 강한 움직임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음성 상징어가 뚝뚝이 있었어요. 근데 다양하진 않네요. 뚝뚝 하나는 있지만 다양하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말을 건네지는 않았습니다. 지시어가 이, 그, 저 이거거든요. 여기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답이 1번이 바로 나오겠네요. 나를 보고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44번 문제. 자, 소년이 하늘을 들여다봅니다. 근데 눈썹에 파란 물감이 물들었죠. 그것은 자연물이라고 하는 하늘이 주체인 소년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보면 되겠죠. 소년이 볼을 만집니다. 하늘하고 연결이 되어서 자연물과 합의를 이룬 소년의 황홀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쌤이 노란색으로 황홀함을 이렇게 체크를 해볼게요. 자연과의 합의를 이루어서 황홀한 것인가? 황홀이를 찾아보니까 황홀이 눈을 감아본다 앞에도 아름다운 순이 얼굴이 나오고요. 뒤에도 아름다운 순이 얼굴이 나옵니다. 그러면 황홀한 것은 맞지만 이게 자연과의 합일 때문에 황홀한 건 아니고 아름다운 순이의 모습을 그리면서 황홀한 거니까 X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다음에 손바닥에 파란 물감이 강물로 흐른다고 변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강물에 순이 얼굴이 어립니다. 근데 맑은 강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순이로 연결이 됩니다. 다음에 황홀이 눈을 감아도 순이 얼굴이 어리는 것은 소년 내면에 순이가 자리 잡았다 볼 수 있겠죠. 다음에 45번입니다. 45번은 나를 봐야 되겠네요. 나시 보겠습니다. 나시는 작가 김기택님의 봄날이라고 하는 스프링데이 보겠습니다. 할머니들이 아파트 앞에서 이제 해바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합성 작용, 일광욕을 하고 있네요.
굵은 주름, 잔주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햇빛을 채워 넣고 있다. 할머니들의 주름에다가 햇빛을 채워 넣습니다. 겨우내는 겨울내이고요. 리을이 탈락된 단어입니다. 얼었던 뼈, 관절들 다 녹도록 온몸을 노곤노곤하게 지지고 있다. 찜질방도 아닌데 햇빛을 받아서 잔주름에 채워놓고 뼈 관절을 노곤노곤 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른 버짐 사이로 할머니들의 마른 버짐, 아지랑이가 피어오를 것 같고 잘만 하면 하얀 뽀얀 젖살도 오를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화자는 나입니다. 대상은 할머니들이고요. 상황은 할머니들이 일광욕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할머니들을 관찰하고 있고요. 심리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할머니들은 마음을 저수지 마냥 넓게 벌려 한철 폭우처럼 쏟아지는 빛을 양껏 받는다. 미처 몸에 스며들지 못한 빛이 흘러넘쳐 할머니들이 눈부시다. 아침부터 끈질기게 추근거리던 봄볕에 못 이겨 나무마다 푸른 망울들이 터지고 할머니들은 사방으로 바삐 눈을 흘긴다. 할머니들 주름살들이 일제히 웃는다. 오, 얼마 만에 환해져 보는가. 일생에 이렇게 환한 날이 며칠이나 되겠는가. 눈앞에 햇빛이 종일 반짝거리며 떠다니고 환한 빛에 한나절 한눈을 팔다가 깜빡 졸았던가. 한평생이 그새도 지나갔나. 할머니들은 가끔 눈을 비빈다. 그러면 할머니들이 노년이죠. 노인들의 어떤 생명력 정도로 보겠습니다. 표현 한번 볼까요? 표현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채워놓고 있다, 쪼이고 있다, 지지고 있다 하고 현재 진행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채워넣는다 햇빛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빛을 채워넣을 수 없잖아요. 책도 아닌데 빛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걸 우리 대상의 주관적 변용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대상의 주관적 변용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마른 버짐 사이 아지랑이가 피어오를 것 같고, 그 다음에 잘만 하면 하얀 뽀얀 젖살도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아지랑이 피어오를 것 같다, 하얀 뽀얀 젖살이 오를 것 같다. 이건 대꾸 되겠죠. 동사 구조 반복도 가능합니다. 지규법은 아니에요. 할머니들이 마음을 저수지 마냥, 이게 지규법이죠. 할머니들이 저수지처럼 넓게 벌려. 마음을 넓게 벌릴 수 없죠. 그러면 추상의 구체화 이렇게 볼 수 있네요. 한철 폭우처럼 지규법이고요. 쏟아지는 거를 양껏 받는다. 받았다 아니고 받겠다 하고 받는다잖아요. 이게 현재 시제의 선어말음이거든요. 그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를 사용하면 시에서 현재법이라고 해요. 실감나는 표현을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미처 몸에 스며들지 못한 빛이 흘러넘쳐 할머니들 눈부시다. 시각적입니다. 아침부터 끈질기게 추근거리던 봄볕에 추근거리다. 봄볕이 의인법이고요. 푸른 망울들이 나무마다 색채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할머니들은 사방으로 바삐 눈을 흘긴다. 니은 있고요. 웃는다. 는 있습니다. 오, 영탄법이고요. 얼마 만에 환해져 보는가. 느낌표 칠 수 있네요. 영탄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문형이지만 일생에 이렇게 환한 날이 며칠이나 되겠는가. 며칠 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런 얘기죠. 자, 서리법이 되겠고요. 눈앞에는 햇빛이 종일 반짝거리고 시각적 심상 떠다니고 환한 빛에 한나절 한눈을 팔다가 깜빡 졸았던가 한평생에 또 지나갔던가
앗던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네요. 할머니를 가끔 눈을 비빈다 라고 되어 있네요. 현재법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문제 43번 문제는 1번이 답이 맞겠네요. 현재 얘기했던 거 답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답을 이렇게 1번을 보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안 봐도 되겠습니다. 44번은 가가지고 풀었고요. 45번 보겠습니다. A, B, C, D 비교해 가면서 보겠습니다. 쌤이 포인터 꺼내겠습니다. 할머니를 햇빛을 쪼이고 있는데요. 채워넣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채워넣는 거는 능동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햇빛을 쬐고 있다 정도가 아니라 채워넣는다. 스스로 하는 것처럼 표현했죠. X 찾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잘만 하면 아지랑이 피어올 거가 잘만 하면 젖살도 오를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건 상상을 했습니다. 할머니 변화에 대한 기대, 할머니의 생명력, 회춘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할머니 마음을 저수지만큼 벌려서 쏟아지는 빛을 양껏 받아 스며들지 못한 빛이 흘러넘쳐 할머니들이 눈부시라고 했어요. 쏟아지는 빛이 할머니들을 모두 눈부신 존재로 만들고 있죠. 몸에 스며들지 못한 빛마저 담고자 하는 의지. 의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의지는 좀 오바인 것 같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4번에 꽃망울이 터지고요. 그다음에 눈을 흘기고요. 웃습니다. 그러면 웃는 할머니들은 생명력에 정감 어린 시선 맞고요. 5번에 얼마 만에 환한 날 환한 빛 얘기했습니다. 환한 빛으로 환한 날을 떠올려 보는 건 맞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얼마 걸리지 않았네요. 문제가 어렵지 않아서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자,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해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